그다음 우리 경기도 상공회의소 회장이시고 또 하남과 광주의 상호회의소 회장이신 백남홍 회장님. 네. 우선 오늘 1250만 경기도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을 위시한 경기도 고위공직자의 하남 방문을 하남 시민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늘 지사님은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만 발로 뛰는 행정, 확인의 행정, 그리고서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도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경영 스타일에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남시는 1971년 그린벨트 이후에 약 40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유독히 버려진 땅, 은둔의 땅 이렇게 지칭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이 2010년부터 개발의 붐을 타고 하남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러자며 열악한 시 재정이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31개 시군 다 도지사님께서는 살피셔야겠지만 오늘 지사님은 한 번 가신 이후에도 하남시 방문해서 지사님은 무엇을 놓고 가셨나 하는 문제를 많은 관점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하남시장님,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과 시의원님이 계신 자리에서 좋은 선물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계속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한상영 기업인 회장님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사님 무척 환영합니다. 항상 우리 하남 오셔가지고 우리 기업인들 더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연초면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저희 기업을 하는 쪽에서도 하남은 기업하기가 참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이 돼가면서 지금 그 공장에 입주돼 있는 이런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빨리 개발은 안 되고 지금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른 도시로 자꾸 이전을 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열악한 거가 지금 그 일부 우리 기업인들이 축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현재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통령님이나 우리 도지사님 항상 말씀하시기에 기업이 살고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남에서 기업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매우 지금 저조한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적지 않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시설이나 이런 아주 완전 그 불법이라고 하면은 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산품. 서울에서 가까워야지 이 물류비가 적게 드는데 아주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가면은 물론 활용하기가 좋겠죠. 근데 하남, 광주 이쪽에 남양주 이쪽에 있는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행강제금으로 또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가서 또 조사도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저희들한테 좀 선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이 자리가 잡힐 때 물류단지라든지 산단이 다 형성이 된 다음에 그 안에까지만이라도 일단 좀 유보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 이주를 해서 이주단지가 조성돼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행강제금 지금도 그 단속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그러니까 일단은 이 보금자리 개발로 옮기는 기업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보상받고 그다음에 지금 파주로도 가고 지금 이쪽에 옮길 장소가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미사리 지구에 이주 보상받고 못 나가는 사람들은 LH 본부장도 계시지만은 23개 업체가 있는데
딴 데다 이전해 줄 때까지는 LH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LH에서 시하고 얘기하기를 어느 구역에다가 가건물을 줘서 그걸 이주시켜서 산당이 되면은 초이동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미사지구가 아니고 그 개발에 포함이 되지 않는 쪽에서 하는 그 축사에서 하고 개발이 있는 안 방법이- 되는데 예, 기존에 예. 개발 안 되지만 기존 축사에 대해서 예, 예, 예. 너무 예, 공산품의 저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그런 완화를 좀 좀 완화해라. 해주셨으면 그거는 이현재 우리 좋습니다. 예, 예. 의원님 한 전문이시니까. 20년간 얘기 나오고. 지금 우리 한상영 회장님이 하신 말씀은 일리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은 2008년도에 제가 국회의원 떨어졌을 때 우리 또 백남홍 회장님 또 최성재 기업인 회장님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고까지 공장은 안 되지만 지금은 농산물까지 보관은 돼요. 농산물 되는데 공산품이 안 되는 건 이유가 안 된다. 오히려 공산품이 더 깨끗하다 해서 그때 사실은 합의가 됐어요. 그까지 공장은 안 되지만 공산품 보건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하남시 경기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이렇게 그 협의를 해서 진행돼서 사실은 제가 그게 다 된 줄 알았는데 최근까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 문제는 저도 나서겠습니다만은 지사님께서도 좀 도와주셔서 지금 하신 얘기는 굉장히 일리가 있고 그때 대통령 주재로 할 때 대개 고까지는 공산품 보관까지는 허용해 주자. 보금자리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지사님께서도 국토부 장관한테 좀 문제제기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돼요.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네. 저는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는 그린벨트를 법이 아예 바뀌어야지 건축도 안 된다. 그래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넘겨서 그게 통과돼야 돼요. 아니 시행령이라. 그리고 조금 농도는 시행령이라. 그거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게 참 하여튼 우리 좋은 이현재 얘기예요. 국회의원님이 잘 해보시더라고. 그린벨트는 국가적인 이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한 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만 그린벨트를 국가가 직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사님께서 또 예. 사이드에서 좀 많이 거들어주시죠. 저희는 뭐 계속 떠드는데 예, 예. 그나마 조금 불렸는데 뭐 그래도 77%가 남았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새마을 윤미애 회장님. 자, 안녕하십니까. 네. 도지사님 도에 가서 간담회 때만 뵀다가 또 네. 저희 하남시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뵈니까 새롭습니다. 네. 어쨌든 그때 경기도에 가서 뵐 때 하남시 헬기로 내려보실 때 도지사님께서 참 하남시는 아름답다 이런 얘기 하신 거를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님,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됐으면 한 단체장으로서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앞에서 문헌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더 할 얘기 없고요. 어쨌든 도지사님 저희 하남시에 오신 것에 대해서 깊이 환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그 새마을회관 도지사님께 건의 좀 한번 해. 새마을회관이 하나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지난번에도 권해드리고 했는데 말씀 좀 하세요. 해결됐나요? 저희 하남 31개 시군 중에서 새마을회관이 지금 없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장님이 덕풍이동 동사무소를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제가 도지사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시장님 그게 잘하십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이제 그러면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해결됐으니까. 시장님한테 잘해달라고 박수 한번 네, 보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조영휘 회장님. 네. 하여튼 31개 시군을 찾아가는 행정 감동받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전부 다 요구사항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벅찬 것 같으셔서 저한테 오늘 이렇게 기회가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평소에 저희 바르게 살기 운동 하남시 협의회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을 지사님께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바르게 살기 운동 하남시 협의회에서는 2013년
국경일날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이 또 두 번째 다가오는 국경일의 태극기 달기 홍보 차원으로 내일 7시 07시 30분에 하남시에서 제일 번화한 신장초등학교 앞에 사거리에서 법질서 캠페인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회원들이 함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얼뜻 제가 지금 생각한 것은 다른 것은 정책적이나 뭐 하남시의 개발적인 모든 것은 이걸로서 저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 바로 생각한 것은 어딜 미주나 이런 미국 같은 데에는 주에서 줄을 건너가면은 항상 높은 태극기가 항상 성적이 펄럭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남시에서 교통광장이 있는데 시청 앞에 거기다 이제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리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좀 세워놓고 있고요. 31개 시군의 경계를 지나갈 때마다 미주를 주에서 줄을 건너갈 때 성조기가 펄럭거리는 거 뭐냐? 우리 태국기가 펄럭거리는 그 모습. 경기도 자체에서 31개 시군과 함께 이렇게 해서 그 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좀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총회 때 도회회의에 갔다가 지사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이재문 우리 도회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경기도 차원에 한번 그런 건의를 해서 함께 이러한 사업을 국경일 태극기다는 모습이 이렇게 좀 볼 수 있게끔 할 수 건의를 드리겠다. 아직 뭐 뒤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저도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환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극기 문제는 아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길 통장단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하남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간담회 도중에 뭐 십몇 조씩 이렇게 그 집행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신문에서 뵈니까 사실상 재산을 얼마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그 청백리로다가 이렇게 소문나신 분이십니다. 아무튼 평소 존경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가깝게 뵈니까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그 통장단, 농촌동의 통장을 이렇게 한 7, 8년여 정도 보면서 한 가지 좀 여러 가지로 아무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저희가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 마을 안길 넓히기 뭐 이런 걸 도로를 넓히고 해가지고 포장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지가가 올라가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오면 현황 도로들을 막 중간에다 말뚝 박고 거기다 집 질라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꼭 집을 지어서가 아니라 그 기반시설 무슨 뭐 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거 가려면은 꼭 그 지주한테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뭐 주택이 여러 채가 있어도 거기를 통과해만 되는데 사용 승낙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동네에서 그 통해서 일을 보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그걸 어떻게 국가적으로나 도 차원에서 어떻게 뭐 대책이 없는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참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걸 좀 그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 좀 그 시름을 덜어줬으면 정치권이나 어디서 그러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하남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먼저 회장님 말씀하신 시장님 하신 일 아닌가? 이거 누가 도시가스를 못 들여도요. 진입로에서 땅 주인이 사용 승낙 안 해주면은 안에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쎄. 하수도 그런데 마찬가지고. 시장님이 푸시면 되는 문제. 근데 다 서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 여기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대부분이 외지 사람들이 안 해줘요. 외지 땅 사준 사람들이 안 해주니까 혼내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하여튼 잘 좀 해보시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잘 좀 예.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문화예술단체 이성숙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우중에 하남시를 방문하셔가지고 도중에도 보실 때 하남시 현안 문제를 많이 신경 쓰시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앞에서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예술문화 쪽에 제가 몸담고 있으니까 좀 도지사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경기도 체육회 회장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체육하고 문화예술이 같이 이렇게 비중이 가야 되는데 너무 체육 애들만 많이 신경을 쓰니까 요새는 저 예술 창작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그냥 걸어다니는 한 기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는 딴 거 부탁 말씀 못 드리고 우선 경기도에 있는 예술문화 쪽에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뭐 체육만 신경 쓰시나요? 예, 체육회장인데 문화재단에 또 이사장 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지금 학교 교육이 이제 너무 지덕체잖아요. 지덕체인데 지로 되어버렸어요. 덕체가 없고 교육이 그저 지 중에도 이 시험만 보니까 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 외에는 일체 교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문화체육 부분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우리 교육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용현 생활체육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용현입니다. 네. 하남시를 방문해 주신 김문수 도지사님 또한 도정에 바쁘신데 같이 참석해 주신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아까 문화예술 회장님이 하실 때 저는 체육회장이니까 생체가 체육 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연락 왔듯이 동부초등학교나 남한중학교는 저희 모교입니다. 또 시장님 또 동부초등학교 모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전국대회에서 소년체전에서 우승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희 이렇게 이제 체육회장님이시잖아요, 도지사님은. 근데 저희 핸드볼 역사가 저희 때부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체육관 하나 제대로 연습할 체육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경기도에 대해서 치를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 여건 속에서도 중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관도 없어요. 없는데도 다 학교 가서 체육관 가서 운동했고 이렇게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이제 다목적 체육관을 지금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물론 환경 기초시설 옆에도 300평 규모하고 저쪽에 이제 680평인데 다목적 체육관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물론 도의원님들 저하고 또 도에서 8억 원인가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시비를 했는데 지금 이왕 만드는 거 좀 크게 잘 만들어야 했는데 상당히 지금 시비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맞죠, 시장님? 그래서 도에서 이왕 만드는 거. 있어도 없는 거지 뭐. 네. 제가 연천군의 도민촬영 가서도 도지사님 뵀지만은요, 군에서도 이 도대회를 치르는데 시에서 그런 대회 하나, 도지사기 대회 하나 치를 수 없는 체육관이 없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윤태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볼링장 문제부터 이런 게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저 서울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지금 선동 야구장하고 축구장 걸쳐서 양평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선동까지 서울 하남 경계 거기까지는 그 매점이 있어야 잠실 쪽으로는 양평 쪽으로는 또 있습니다. 근데 하남시에는 거쳐서 갈 매점이거나 쉬어갈 그런 게 없어요, 매점이.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그 하천부제로 해서 경기도에 허가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아니고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청인가?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점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선동이가 운동을 하면서 야구나 지금 야구장을 몇 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 매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서울처럼 매점식으로 이렇게. 그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 좀 한번. 선동이 지금 야구장이 5개가 있습니다. 축구장이 4개가 있는데 선수들이 이제 목마른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을 데가 없다면 가져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국토관리청에 질의해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강 상류에서 그런 걸 하면은 뭐 지저분하고 또 그럴까 하는 데인데 지사님께 도와주시는데 하면야 뭐 그냥 한번 그냥 호가 안 맞고. 이거 한번 알아봐요. 우리 저 있을만 합니다. 빵하고 음료수만 파는 거지. 이문기 실장님 하시던 누가 하시던 하천
하천 부지에 짓는 건가? 그 건설국장이 하시죠. 한번 좀 협조해서 한번 또 알아봐요. 예. 그건 한 두 군데만 선동에 하나 하고 이 팔당댐 밑에 하나 두 시에서 군데만 시에서 건의를 하시면 한번 매장이 있어서 저희가 예. 그다음 우리 안칠권 부회장님. 마지막 인사. 아직 안 끝났다고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또 오늘 이렇게 뒤에서 우리 15만을 위해서 항상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국장님 비롯한 우리 하남시 600만 공직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칠권 부회장님. 예.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하남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신용현 생체회장이 다 말씀을 드렸고, 저는 도민체전 때마다 가보고 느낀 게 하남시나 이래 조그마한 시군은 항상 꼬레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 시군이 좀 재정이 넉넉한 데는 선수들을 산다 그럽니다. 시합하기 얼마 전에. 그래서 항상 수원이나 안양 이런 데는 1등 도맡아 하고 하남은 항상 저 밑에서 빌빌 하는데 우리 조정경기장 수입이 하남시에 얼마나 배분됩니까? 하남시의 10%가 레저세입니다. 만약에 1억이 올랐다, 그럼 1,000만 원이 레저세는 도로 갚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님도 갔다가 우리 3% 줍니다. 그러니까 레저세를 하남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조정경기장이 열릴 때는 실제 이거 교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남시가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는데 실제 받는 거는 도에서 다 받아가고 하남시에는 3%만 밖에 안 주니까 그걸 좀 도에서 배분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냥 토론으로만 끝나지 말고 모든 게 잘 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이 각별히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순창 평통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주평통 회장을 맡고 있는 박순창입니다. 저는 하남 미사지구에서 그린벨트 속에서 한 40년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미사지구 보금자리로 돼서.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그린벨트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이렇게 아까 홍보물을 봤습니다. 아까 우리 김문수 지사님 말씀대로 도가 관리하던 나라가 관리하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40년을 피해를 보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우리는 송두리째 빠져나왔지만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옆에 사시는 분들은 열발전소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머리 깎고 이렇게 쫓겨나올 때 한 사람도 내다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인데 그걸 반대한다는 걸 볼 때는 한시험입니다. 저는 땅을 치고 싶고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이 거기 지금 아직도 계십니다. 근데 왠겨야 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따리 싸가지고 가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거기 지금 아직도 계셔요. 근데 지금 여주에 한 12,000평을 샀는데 허가가 300평밖에 안 났습니다. 종종으로 나는 게 300평이에요. 근데 84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모시고 가려면 한 1,000여 평 더 허가가 나야 되는데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잠이 안 옵니다. 얼른 모셔야 될지. 그래서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은 경기도를 전체 관장하시느라고 애쓰시지만 저희야 이 지역에서 쬐끄만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지만 그린벨트 살다가 이렇게 나왔지만 땅을 사서 250평을 샀습니다. 근데 해제 지역인데 농지 전용 부동금이라 해서 4,300만 원을 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면 농어촌 기반공사로 갑니다. 시에도 들어간 데면 좀 마음이 좀 허전하진 않죠. 그 돈을 내면서도 굉장히 아깝고 우리 시에다 내면 시에서 쓸 텐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나라가 관리하되 사는 사람한테
좀 보상을 주는 조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상 받는 거는 그 그린벨트 동에 살고 그린벨트 땅에 300평 이상 농사를 지면 의료보험이 20만 원 나온다면 10만 원은 깎아줍니다. 그런 제도는 좀 잘 됐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큰 교육비라든가 뭐 의료비 같은 걸 좀 깎아주는 그러한 좀 제도가 되고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벨트 축사에서 공장마다 물어보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하루아침에 와서 때려 부수고 나가라 그럴 때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또 제가 아버님이 연로오셨는데 그린벨트에 공장을 하다 보니까 고발이 됐습니다. 성남에 모시고 갔는데 다리를 떨으셔요. 왜? 포송줄로 묶어 다니는 걸 보면서 그 검사 앞에 갔습니다. 이러한 고통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좋은 좀 방안을 만들어서 그린벨트 사람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이제 우리 덕풍 이동의 박승희 체육회 고문님.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 좌중에서도 제가 나이가 77이니까 제일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마이크도 제일 마지막에 이 잡음을 이 노인이 도지사님께 건의하는 것을 간곡히 선처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단비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후에 날이 개듯이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원래 하남시 이렇게 오셔서 그 단체장, 각 유관 단체장님들의 건의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요새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뭐 소통의 정치다 이렇게 흔히들 많이 매스컴에서 나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지사님을 뵙고 소통이 정치보다도 아름다운 정치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소통의 정치보다도 아름다운 정치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이 마세 좀 무슨 큰 행사 때 그 승마 힐링 그 교육 이렇게 센터를 많이 하시면서 1200만 도민의 수장님으로서 아주 종횡무진하면서 이렇게 몸은 왜소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장관 시간에 꼿꼿이 서 있으신 것은 얼마나 강직하시고 정신력이 좋으신가 이렇게 저도 새삼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47년 동안을 등산을 하고 지금 뭐 등산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왜 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서 시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들이 건의를 했던 바 이성산호고 덕풍고로고 인도교 아까 제가 듣기에는 48억이 드는데 우선 1차적으로 시에서 6억이 승인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가 하루에 1000명이 오가고 있습니다. 검단산이 하루에 수천 명을 다니는가 하면은 좁은 골목이지만은 1000여 명이 순수하게 하남시 사람들이 다니는데 제가 전국을 산을 다니다 보면은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그 유명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방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도 검단산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음식을 사 먹는다든가 의류를 산다든가 해서 많이 그 활성화가 되는데 그 인도교가 설치가 되면은 제2 명물 하남시 명물이 돼서 그 지역이 많이 발전이 될 수가 같습니다. 그걸 좀 선처해 줍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해수 경기도 도시연구원이 발표를 하신 걸 보면은 하남시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파트도 아주 적은 평수 또 내지는 임대 아파트 그런 걸 들어다 보니까 하남시에서 재정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보고에 보면은 1인당
그 노인들 의료비가 17만 원 돈 소모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잔뜩 이 서울 근교에서 하남시가 올 때는 그러지 않아도 이 재정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출이 많다 보면 더더욱이 적은 이게 도시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해수 도시개발 그 박사님께 하남시를 좀 배려를 잘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여튼 도지사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이제 아까도 보셨다시피 시정이 그냥 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80% 이상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의원이 외국에는 다 보시다시피 국회의원이 상원 의원이 있고 하원 의원인데 우리나라는 상하를 합쳐가지고 이현재 의원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회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이제 너무 세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대통령도 워낙 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 사람들 원래 욕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도 보면 여기 오늘 또 많이 오셨지만은 중앙 텔레비전이 영향이 커요. 지방은 뭐 많지만은 영향이 적어요. 그와 같이 우리 도지사, 뭐 도의원, 시장, 시의원 다 합쳐도 국회의원 하나만큼 힘이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기 와서 보금자리 하는 것도 저기 우리 LH에서 오지만 LH도 국가기관이에요. 이 지방기관이 아니에요. 철도도 아까 보시다시피 다 국가에서 다 하죠. 법이다, 뭐다. 한강부터 뭐 다 그렇습니다. 다리도 그렇고. 자기들이 할 건 전부 지방에 다 넘겨버리고 돈은 안 주고 뭐 이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이다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린벨트도 또 없어야 된다고 보고. 국가에서 어떤 지방을 지나치게 제약을 하는 보금자리다 또 갑자기 무슨 그린벨트를 묶어버렸다 이런 건 안 맞고 이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게 여기 같은 데는 아파트보다도 정말 아름답고 좀 비싸겠죠. 아무래도 한강도 좋고 금난산 좋고 그 지역에 맞는 집을 짓고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이좋게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좀 되고 국가는 국방, 안보, 외교, 통일, 큰 금융정책 뭐 이 경제정책 이런 거 중심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라고 해서 시장, 시의원, 도지사, 도의원 있지만 사실 선거는 많이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여기 국회의원 대신에 여기 이현재 의원이 앉아 계시면 여기 힘이 우리 둘이 합친 것보다 더 셉니다. 실제 그래요. 도지사님이 셉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국가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싱가포르, 홍콩 같은 조그마한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국가에서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거에는 집을 지어가지고 무조건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린벨트 묶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집을 막 아무데나 풀어가 짓고 이러는데 이제는 그만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집 짓는 거 이런 거는 도지사나 시장한테 주고 국가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공원을 만들지 이런 것도 LHC가 자꾸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이 경기도시공사나 하남도시공사나 이렇게 지역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집을 지어야지 뭐 일방적으로 국가가 그냥 다 해버리는 이거는 도저히 대통령이 책임질 수도 없고 힘든다. 이래서 저는 지방자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가 없어요. 지방선거는 있는데 지방자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하남을 제가 오면서 답답한 점은 국가가 와서 다 해놓고 덮어서는 거는 뭐 전부 시장, 도지사한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현재 의원님이 해주시기는 많이 해주십니다만 그래도 이것도 또 지방에서 수도권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또 반대하니까 지방에 국회의원들 똘똘 뭉치니까 이 수도권은 일방적으로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하여튼 지방자치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를 강화하자.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하남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동안 원래 그린벨트가 80몇 프로였습니다. 98.4%였는데 98.4. 요즘은 보험전에 들어오고 우선해제 돼가지고 77.8%입니다. 예, 98.4에서 77.4. 그래도 그린벨트를 98% 묶어놓고 도시를 왜 만드느냐 이거죠. 제 주장은.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도시지, 도시가 그린벨트, 서울 시민들을 위한 그린벨트를 묶어놓고 도시라고 말하면 되느냐. 처음부터 이 잘못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보면 하나면 너무 갈등이 많아서 그동안 아시다시피. 그 이제 정말 제대로 이제 잘 사이좋게 하셔가지고 하남 시민들이 당을 초월해서 모든 면에서 이제 잘 좀 이렇게 되실 수 있도록 그런 행복하고 아주 아름다운 하남이 되지 않겠나 이런 꿈을 꿔보면서 이제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 한 말씀하고 국회의원 두 분이 아주 한 말씀 짧게 하시고 마치죠. 먼저 시장님 먼저 하시죠. 또 일어나야죠. 서서 하시면 왜 마이크 갖다 드리지? 아침 9시 반부터 지금 3시 15분, 16분 되는데 지사님, 도에서 오신 국실장님들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이현신 부의장님과 시의원님들, 변농 회장부터 한 분 다 말씀 오셨는데 또 도에 가서 잊지 마시고요. 다 기억하시고 해서 한 가지가 우리 하남의 덕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600여 공직자는 하남시 발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또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도에서 온 간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셨는데 방금 전 우리 이 시장께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실천돼서 지사님 다녀가니까 역시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고 저도 지사님 말씀하듯이 뭐 시장, 도지사 합친 것보다 국회의원이 세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할 역할은 우리 하남 발전, 또 경기도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